자, 21번 갑니다.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역회전 원리를 이용한 제동 방법은 가의 역상 제동이 되겠네요. 자, 전동기 제동은 자, 첫 번째로 발전 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동기가 회전하면 자개 내에 움직이는 도체가 되어져서 역회전력이 생기죠. 그래서 전동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 정지를 하게 되면 관성 때문에 돕니다. 그러면 발전이 되죠. 그 남는 것을 저항으로 소비하는 것, 그걸 발전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해서 뭐 전원으로 받아서 모터를 돌리겠죠. 여기에 뭐 기계가 붙어 있을 거고, 그죠? 평소에는 여기에 붙여가지고, 그죠? 전압을 공급받아서 모터를 돌릴 겁니다. 그런데 모터를 죽였다. 그때는 스위치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러면 발전된 그 에너지가 이 저항체를 통해서 열로 소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동하는 거, 그걸 발전 제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발전 제동인데 그 발전된 그 양을 그 전원으로 공급하는 거, 이 에너지를 저항으로 소비하지 않고 전원 측으로 보내는 것을 회생 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 전력을 전원으로 다시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을 회생 제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와전류 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전류 제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계를 붙였겠네. 이 모터의 끝에다가 또 이렇게 그 축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그 자성체를 놨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터가 그 돌 때 여기에 이 그 회전체 얘가 돌면서 발전이 되겠죠. 그죠? 그 발전력을 가지고 그 발전력에 따른 그 전압에 따른 전류, 이 전류로 프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거해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와전류 제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역상 제동이 있습니다. 얘는 삼상의 교류기에 쓰거든요. 삼상 중 이상의 접속을 변경한다. 자, 예를 들어서 모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RST가 투입되겠죠. 거꾸로 돌리거나 뭐 정지하고 싶더라. 그러면 두 접속을 바꿔버립니다. S와 T를 바꾸든 뭐 R과 T를 바꾸든 세 개 중에 두 놈을 바꿉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겠죠. 그것을 역상 제동이라 한다. 자, 이렇게 돌던 것을 결선을 바꾸면 거꾸로 돌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제동하는 것.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웁시다. 이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 동기 발전기의 무부하라고 하는 말은 전기 부하가 안 붙은 겁니다. 발전만 된 그 전압만 있는 상태죠. 그 나타낸 것인데, 포화 계수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답은 다 번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외웁시다. 설명을 하면 길어지고 크게 지금 기능사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많지 않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23번 넘어갑니다. 23번. 부홀즈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답이 라번입니다.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를 한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얘 시험에 무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경우, 얘는 반드시 변압기의 내부에서 고장이 났을 때입니다.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비율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차동 계정기를 쓰더라. 정기적으로 보호하는 거. 앞서서 한번 얘기했었죠. 그죠?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전원측이고 얘가 부하측입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변압기 사이에 CT를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동작 코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억제 코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억제 코일. 그래서 CT니까 전류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전원에서 부하로. 그럼 여기 반대 전류 있겠죠. 2차측 전류 I1. 여기도 2차측 전류 I2. 그죠? I1과 I2가 고장이 안 났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동작 코일에 전류가 없겠죠.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장이 나면 I1과 I2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작하겠더라. 이것을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는 두 번째로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거. 기계적으로 보호하는 게 부호, 홀즈, 계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홀즈 계전기는 어떤 거냐 하면,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변압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이렇게 있죠. 이 변압기는 어떻게 절연을 시키죠, 절연을. 이때 이 절연을 절연유, 오일로 하더라. 절연유로 하더라. 자, 이때 소용량이면 절연유를 다 안 채웁니다. 이렇게. 얘가 절연유고 위에 공기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급격히 커져서 갑자기 그러면 주울열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절연유가 기상화됩니다. 증발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상부에 압력이 증가하죠. 그랬다가 이번에는 반대로 전류가 작아졌다. 그러면 열이 작겠죠. 기상화됐던 게 다시 액상화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부에 압력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높았다 낮아지면 이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공기 속에는 산소가 있죠. 이렇게 공기가 유입되는 작용을 호흡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이때 유입된 산소가 절연유와 반응하죠. 그래서 절연유를 산화시켜서 절연을 떨어뜨리는 것을. 안 됩니다. 안 돼. 자, 그래서 소용량일 때는 이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대용량일 때는 그러니까 1000kVA 이상급이면은 이런 작용이 아주 큽니다.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변압기 전체 절연유를 다 채웁니다. 근데 이 상태로 두면 전류 커지면 온도 올라가서 기상화돼서 상부 압력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서베이터를 설치한다. 이게 컨서베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은 어디까지 채우냐고 하면 이 컨서베이터 얘 상부 공기층을 남기고 이렇게 채워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온도 상승에 따른 호흡작용은 여기서 생길 겁니다. 그때 여기서 호흡작용이 생기면 또 안 되니까 여기에 컨서베이터의 밀폐를 세게 한다 이 말이죠. 밀폐를 세게 한다. 이때 부홀즈 계정기는 여기 사이에 설치합니다. 부홀즈 계정기는 릴레이라고 그랬죠. 줄여서 부홀즈 계정기. 자, 부홀즈 계정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기름이 불불 끓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쪽으로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때 그 기계적인 흐름으로 스위치 동작시키는 거죠. 그것을 부홀즈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홀즈 계정기는 얘가 OTTR, 주탱크, 얘가 컨서베이터, 그 사이에 부홀즈 계정기를 설치한다. 그죠? 하여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봅시다. 자, 24번을 보면 다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정답은 나번이 될 겁니다. 나번을 보면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더라. 자, 분권 전동기. 분권은 전기자와 계좌가 병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자 RA가 있고 전기자 저항, 계좌 RF는 여기 있습니다. 전동기는 외부로부터 전압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압, 외부 전압 V가 될 거고, 여기에 전류 I가 들어가서 전기자 전류 IA, 계좌 전류 IF 될 겁니다. 여기서 파이가 공급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돌기 시작하면, 전동기 돌기 시작하면 자개 내에 움직이는 도체가 되기 때문에 발전기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 생기더라. 역기전력이. 이때 식을 정리하면 V는 I야. 이게 전류부터 합시다. 늘 하던 대로. 전류는 IA 더하기 IF가 되겠네. V는, 인간은 에너지 V는 역기전력에 IA의 RA만큼 전압 강성입니다.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 그 다음에 브러쉬 전압 강화, 얘들은 생략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EB는 K-파이 N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는 K-파이의 EB가 될 겁니다. 그래서 K-파이의 EB, 역기전력은 여기서 넘기면 V 빼기 IA, RA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때 보면 이 계좌에다가 저항기, 가변 저항을 붙이면 가변 저항을 조정하면 IF가 조정되겠죠. 많거나 작아지거나. IF가 조정되면 뭐? 파이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파이가 조정이 되겠죠. 그럼 속도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권은 계좌 저항기로 속도를 조정을 쉽게 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번이. 25번 봅니다.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220, 매극 자속수 0.01,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 기전력은 얼마인가? 단 전기자 권선은, 전기자 권선입니다. 전기자 권선 반값은 팍권이요, 이렇게 했네요. 팍권이더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역기전력 EB는 K-파이 N 뭐 이렇게 했죠. 전동기일 때. 자, 발전기일 때 같은 내용이지만 발전기일 때,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에 있어서 유기 기전력은 E는 A의 P-파이 ZN 이렇게 됩니다. 이때의 N은 RPS입니다. 초당 회전수 말한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RPM 분당으로 합니다. 그러면 1초에 이만큼 돈다고 하는 말은 RPM으로 바꾸면 60A의 P-파이 ZN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P는 극수 몇 극이냐 이런 거고, 파이는 자속 웨버 말하는 거고, Z는 도체수입니다. 도체수. N은 회전수죠. 그런데 금방처럼 이제 단위가 RPM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A가 병렬 회로수가 됩니다. 이때 병렬 회로수는 권선법에 따라 중권은 병렬 회로수 A가 극수랑 같습니다.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2가 되시겠네. 외워두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E는 60A에 P파이 ZN 볼트가 될 겁니다. 극수는 6극이라고 했죠. 6극. 파이는 0.01웨버. 0.01웨버. 그 다음에 도체 수는 얼마로 했습니까? 220. RPM은 1500. 그 다음에 파권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165V가 나와서 답은 다 번이 되시겠네. 그죠? (26번) 이런 것도 외우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 전력 소자 그 원리 개념 1, 2 다 파악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래서 26번 보면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다입니다. 다를 보면 실제의 다이오드는 순방향 도통 시 양 단자 간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약간의 누설 전류가 있거든요. 그 누설 전류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없지 않다. 그죠? 그 정도 하고 정리합시다. 27번. 접지 전극과 대지상의 저항을 우리는 다 접지 저항이라고 하죠. 그죠? 상식적인 거 넘어갑니다. 28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가처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2차 유도 기전력, 얘가 전압이죠. 2승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앞전에도 했지만 각종 전동기 토크, 속도, 관계를 알아봅시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직류, 직관 전동기. 얘의 토크는 전기자 전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때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직류, 직관은. 두 번째로 직류, 분권. 얘의 토크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 얘의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세 번째로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의 토크는 전압에 비례하고 네 번째로 유도전동기. 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요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시겠네. 29번 나오랍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을 나타낸 것은 정답은 다번이 됩니다. 그 C 그림이 되거든요. 자, 앞서 여기 했듯이 이것과 이거 직류 걸 보면, 자, 그림에 보면 그래프가 가로는 부하 전류라고 그랬고 세로는 속도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 자, 보시면 직류 직권의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얘는 곧 전압의 제곱, 전류의 제곱, 전류 제곱. 얘가 곧 전류지요, 전류. 제곱의 제곱. 그래서
이나저나 전류가 커지면 속도는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직류 분권도 보면 토크가 전류에 비례하고 토크는 속도와 반비례하고 얘가 전류죠. 똑같이 얘도 전류가 커지면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 그림은 얘밖에 없죠. C.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0번. 30번은 좀 설명이 돼야 되겠네. 자, 30번 같은 경우는 기사에 나오는 것들인데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0번 보면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삼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계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계통에 투입시키면서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계전기는 라의 제페로 계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리클로저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제페로 역할을 합니다. 자, 리클로저는 뭐냐 하면 차단기와 릴레이가 일체화된 겁니다. 얘 22900에 그 22900V의 배전선로에 쓰는 거거든요. 자, 배전선로 어떻게 쓰냐면, 자, 우선 이 리클로저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분기해서, 이렇게 또 분기한 또 개폐기가 있겠죠. 이때 분기한 개폐기를 섹셔널라이저라고 합니다. 섹셔널라이저이라. 자, 무슨 역할을 하냐고 하면, 자, 말 그대로,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좀 이상하네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데이더라. 접촉했다 이거죠. 접촉하면 얘가 쥐락입니다. 그죠? 쥐락하면 이 차단기가 열리겠죠. 그런데 얘가 바람이 뭐 한번 불다가 접촉했다가 접촉을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접촉됐을 때 차단기와 릴레이가 있으니 이 릴레이가 그 지랄을 검출하죠. 그래서 먼저 회로를 열었다가 바로 급하게 또 닫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얘 접촉이 없어졌더라. 그러면 그냥 그 전기를 공포하면 되죠. 자, 우리가 뭐 태풍이 분다든지 혹은 뭐 비바람이 있을 때 갑자기 전체 전기가 죽었다가 정전됐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전기가 또 살아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페로 계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기사에서 좀 다루는 얘기고 기능사 수준으로서는 조금 높은 듯한데 언급이 되었네요.